안녕하세요. 팀터바인 허범석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팀터바인 이완 팀장입니다. 한동안 날씨가 계속 더워지더니 주 초에 내린 비 덕분에 맑고 상쾌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스타트업 컨설팅팀 팀터바인과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가 함께 만든 팀터바인의 스타트업 위클리와 함께 힘차게 시작하세요. 네, 자 그럼 이번 주 투자 유치 소식 먼저 가보겠습니다. 프리미엄 독서실 작심 독서실을 운영하는 작심이 15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입니다. 작심 독서실은 지난해 4월 약 55억 원의 투자를 유치한 데 이어 1년 2개월 만에 대규모 추가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투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베이스 인베스트먼트와의 인연이 눈여겨볼 만한데요. 작심의 강남구 대표는 2011년 당시 인원이 10명 정도였던 티켓몬스터에서 영업 인턴으로 입사해 21살의 최연소 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합니다. 훗날 한국 최고의 소셜 커머스 기업 중 하나로 성장하게 된 티켓몬스터의 수장인 신현상 대표가 바로 베이스 인베스트먼트의 창립자입니다. 와, 한때 대표와 직원으로 만났던 두 사람이 이제는 투자자와 피투자사의 대표로 다시 만나게 된 거네요. 정말 멋진 인연입니다. 역시 사람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어떻게 만난지 알 수가 없거든요. 네, 다음으로 게임 개발사 엔유가 카카오벤처스, 대성창업투자 등으로부터 98억 원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엔유는 모바일이 대세인 국내 게임 시장에서 PC게임 개발 계획을 발표해 설립 초기부터 주목을 받은 기업이죠. 엔유의 김정환 대표는 한때 전 세계 1위였던 국내 PC게임 시장에 공백이 생긴 것에 착안하여 발상을 전환해 차별화를 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엔유는 중세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PC용 MMORPG 게임 N1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알파 버전 개발을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네, 대부분의 게임 개발사들이 모바일 게임에 집중하고 있는 데 비해 PC 게임, 게다가 이제는 인기가 예전 같지 않은 MMORPG 게임을 개발한다니 양산형 모바일 게임들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는 국내 게임 시장에 새로운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디어 커머스 스타트업인 아샤그룹이 50억 원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입니다. 아샤그룹은 라이프스타일 전문 브랜드 셀로몬, 에너지 활력 브랜드 네버다이, 그리고 건강 브랜드 비오트리즈 3개의 브랜드를 운영 중입니다. 아샤그룹은 구글 애널리틱스 등을 바탕으로 시장 트렌드와 소비자 취향을 분석한 뒤 이에 알맞는 제품을 기획, 제작, 홍보,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판매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직원의 평균 나이가 28살일 정도로 트렌디하게 SNS를 활용할 수 있는 맨파워가 회사의 강점으로 보입니다. 네, SNS가 소통의 장을 넘어 판매 플랫폼으로서 너무나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현재의 트렌드에 너무나 잘 맞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스마트 홈케어 스타트업인 웰스케어가 프리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네, 웰스케어는 IoT 헬스케어 디바이스인 에피온을 개발하는데요. 손목시계 크기만한 기기를 이용해 가정에서도 손목 터널 증후군, 테니스 엘보, 그리고 족저근막염 등 통증 질환을 간단하게 자가 시술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인디고고를 통해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한 데 이어 올 초부터 북미와 일본, 중국 등에서 유통사들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네, 요즘 직장인들 나쁜 자세로 장시간 일하다 보니까 통증이나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병원에 가지 않고 손쉽고 간단하게 통증을 치료할 수 있다니 너무 멋집니다. 네, 다음으로 오디오 기반 피트니스 트레이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운드짐이 메쉬어벤제스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네, 올해 2월에 론칭한 사운드짐은 영상이 아닌 오디오를 통해 운동 방법을 알려주고 그에 맞춰 운동을 할 수 있게 코칭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콘텐츠가 시공간 제약을 받는 데 비해서 야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 가격에 개인 운동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게 한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웰니스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 트레이너를 적극 발굴하고 다양한 카테고리의 운동과 건강 관련 오디오 콘텐츠를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홈 트레이닝 저도 참 열심히 하려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트레이닝 영상을 핸드폰으로 보면서 하다 보니까 운동할 때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격하게 운동을 하면서 영상을 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디오로 코칭을 받으면 달리기를 하든 푸시업을 하든 밖에서든 안에서든 아무런 제약 없이 운동을 할 수 있어 너무 편리할 것 같네요.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카쉐어링 서비스를 운영하는 카플렛이 기업 전용 커뮤니티 카쉐어링 서비스의 베타 버전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카플렛은 이용자가 날짜, 수령 장소, 차종을 선택하면 제휴된 중소 렌터카 업체를 통해 차량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운영해왔는데요. 법인을 타겟으로 출시한 이번 서비스는 분단위로 요약해 렌터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휴일에는 법인 임직원과 지역 주민한테도 대여해주는 수익 모델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동반성장위원회가 카쉐어링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는데 중소 렌트카 업체들과 함께 상생하고 또 차량도 공유할 수 있어 아주 재미있는 사업 모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카플렛
티플렛은 현재 분당 순회동과 판교를 중심으로 40여 대가 운영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오는 6월부터 커뮤니티 카쉐어링과 월 구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데이트를 앞두고 베타 테스터 모집도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지금 분당 근처에 살고 있는데 한번 이용해 봐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키움과 토스뱅크 소식입니다. 저희 위클리에서도 관심을 갖고 기사로 다룬 적이 있는데요.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를 준비해온 키움과 토스뱅크가 결국 모두 탈락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토스뱅크는 신한금융이 컨소시엄에서 빠지는 등 자금 조달 측면에서 악재가 있었지만 열심히 준비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이번 탈락 사이로 지배주주 적합성과 자금 조달력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키움뱅크의 경우 혁신성과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평가를 받았는데요. 하나금융이 참여하면서 자본력은 탄탄했지만 기존의 키움증권에 은행 기능을 더해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평가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네, 사실 그 탈락 사유 자체는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약점으로 지적해왔던 부분들인데요. 결국 이 부분을 극복하지 못했네요. 개인적으로 이번에 토스뱅크의 챌린저뱅크라는 개념이 신선해서 내심 어떤 혁신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 궁금했는데 아쉽게도 다음 기회로 미뤄야겠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주관하는 금융위원회는 올해 3분기 중에 예비인가 신청 공고를 내고 4분기 안에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아직 두 은행의 재도전 의사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치만 또 다른 도전자의 등장도 있을 수 있어서 앞으로 귀추가 주목됩니다. 사실 한 국가의 은행으로서 정식 인가를 받는다는 것이 쉬울 순 없겠지만 자격 조건을 갖춘 새로운 형태의 은행이 좀 더 등장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예, 다음으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소식입니다.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 창업 생태계 지원을 위해 지자체 및 스타트업 지원기관과 계속해서 파트너십을 체결해 나가고 있다죠? 네, 최근 롯데 엑셀러레이터 하나드림플러스가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특별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스타트업 육성 투자 프로그램 참여 연결 및 성장을 지원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 대기업이나 지원기관만 가입할 수 있는 특별 회원이 9개사로 늘었습니다. 또한 최근 경기도와 창원시도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지역 기반 스타트업 지원기관 및 단체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성진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대표는 이를 통해 스타트업 창업 환경 조성에 힘을 모으겠다며 앞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저희 팀터바인도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최초의 협력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열정적으로 창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저희 팀터바인도 계속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세계보건기구 WHO가 게임 이용 장애, 즉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안건을 최종 의결한 것이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죠. 이에 대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번 WHO 결정에 대해 비과학적 검증 및 연구 불충분 등 수많은 비판과 논란에도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라고 말하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결정이 게임 산업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WHO 결정을 국내에 도입할 경우 게임 산업뿐 아니라 IT 분야 전체가 영향을 받아 투자나 고용, 기술 연구 지원, 매출 등 디지털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게임 되게 좋아하는데요. 게임 중독은 오래전부터 사회 문제가 되어왔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학창시절에는 방학 때는 중독자, 학기 중에는 적당히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은데요. 질병으로 분류되었다고 하니 전 세계적으로 게임 중독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거 자칫 게임이라는 콘텐츠 자체를 유해하기만 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질까봐 두렵긴 합니다. 게임이 차지하는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큰 만큼 이번 WHO 결정을 국내에 도입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은 명실상부 게임과 IT 강국이죠. 당국이 슬기롭게 대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한국의 대표적인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카페24가 최근 글로벌 숏비디오 플랫폼 틱톡과 글로벌 마케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카페24를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틱톡을 마케팅 채널로 활용해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영상을 이용한 마케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 시점에 카페24를 이용하는 쇼핑몰 업체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틱톡은 15초 이내 짧은 영상을 공유하는 동영상 플랫폼이죠. 지난달에는 하나생명 드림플러스가 공모한 스타트업 해외 진출 프로그램에서도 스타트업의 홍보 지원 파트너사로 참여했었는데요. 유튜브가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요즘 조용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한국 기업들과 협업을 이어나가고 있어서 앞으로 국내에서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네, 다음으로 행사와 공모 소식 알려주세요. 네,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프라이머가 오늘 6월 18일 오후 2시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프라이머 15기 데모데이를 개최합니다. 프라이머 하면 한국 최초의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로 유명하죠. 네, 맞습니다. 2010년 1기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 벌써 9년째 엑셀러레이팅 배치 프로그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데모데이에는 총 9개 기업이 참가해 지난 3개월간의 사업 성과에 대해 발표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프라이머에게 엄선된 기업들의 멋진 무대 정말 기대됩니다. 네, 다음으로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가
운영하는 블록체인 뎁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해시드랩스의 미덥 소식입니다. 네, 오늘 6월 4일 강남 해시드 라운지에서 NFT가 블록체인 게임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미덥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NFT가 혹시 무슨 뜻인가요? NFT, 즉 Non-Fungible 토큰은 대체 불가능한 희소성을 갖는 토큰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 A가 가진 1토큰과 B가 가진 1토큰이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가치와 희소성을 갖는 디지털 자산을 말합니다. 게임 아이템을 보면 같은 이름의 아이템이라도 등급에 따라 가치가 다르죠. 이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날 미덥에는 해시드가 최근 투자한 블록체인 게임 프로젝트 더 샌드박스와 엑시 인피니티가 참여해 게임 개발 과정에서 쌓은 NFT 관련 인사이트를 나눌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오는 6월 3일에서 14일까지 대구 지역 혁신 역량 강화 사업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네,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전략 산업인 자율주행 분야 스타트업, 의료 헬스케어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실질적 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모두 7개사이며 선정된 기업에게는 시제품 제작과 IP 지원, 해외 비즈니스 상담의 혜택 등 자율주행차 관련 기업에게는 최대 4천만 원, 의료 헬스케어 기업에게는 1,5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팀터바인이 준비한 한 주간의 스타트업 주요 뉴스였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위클리를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뉴스와 관련된 보다 더 자세한 소식은 벤처스퀘어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편하게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팀터바인의 스타트업 위클리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30도를 넘는 날씨가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하시고 이번 주도 힘차게 시작하세요.